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느덧 12월도 첫 주가 스펙타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극심한 수급의 정체 속에서 굉장히 힘든 주간을 맞이하다가 금요일 돼서 참 드라마틱하게 수급이 시장에 유입이 되었네요. 뭐 수요일 증시 엄청나게 또 빠졌죠.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은 매일 이탈이 됐는데 오늘 특히 코스닥에 뭐 프로그램, 현물 합쳐서 대략 4천억에 가까운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거의 전반적인 모든 종목의 상승의 수혈이 있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시장 논리는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일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특히 심각하게 많이 빠졌었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옵션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이 강하게 베팅하는 순간은 지속적으로 눌러버리는 시장이고,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 AI와 싸움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면 전일도 그렇고요. 열심히 콜에 베팅하다가 어느 순간 어제죠. 어제 이제 풋에 왕창 베팅을 좀 걸었는데요. 시장은 반대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리고 또 다시 풋에 포지션을 개인들이 잡아가면 또 월요일도 상승 쪽으로 몰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 속에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해서 즉각 뭐 관찰을 하고 변화에 수긍하면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일단은 오늘 긍정적으로 반등을 줬고요. 전일 방송에서 이제 사실상 외인이 매도는 하였으나 프로그램까지 합쳐보면 500억에서 600억대 순매수라는 말을 드렸어요. 순매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시가 베팅에 대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사실 전일 이거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일 전략이어서 1차적으로 IT 섹터를 보는 거고, 2차적으로 5G 섹터 대형주 시총 5천억 이상짜리로다가 시가 베팅 종목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빠지든 뭐 어쨌든 간에 매수를 오늘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흔히 하락의 마지막 부분, 이게 이제 진바닥인지는 몰라요. 일단은 가바닥이라고 저는 오늘의 증시를 말을 하고 싶고요. 개장 전에 이제 함께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8시 40분 땡 할 때 예상 체결을 보시면 오늘 하한가가 대충 40개 있었어요. 아침에 40개, 그다음 마이너스 20% 해서 기본 50개 이상 깔고 갔습니다. 최소 이제 이거는 최소예요. 최소 50개 이상 나오면 단기바닥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은 이제 시장을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미증시는 전일 소폭 상승했는데 일단은 그래요. 이건 아침에 제가 작성했던 글입니다. 기본적 반등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전반적인 지표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그간 상승 추세가 있어서 급격한 조정보단 완만한 조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봤고요. 15일 전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지속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주, 네, 가치주에 그냥 붙들고 있고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시장 반등 때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시장이 반등할 때 시가 베팅으로 아침부터 사서 잡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장중에 올라가는 종목을 언제 떨어질까 무서워서 쉽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쳐다만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그거는 뭐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시장을 보면 시장은 15일 무역협상 타협을 점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 시장에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과 그리고 아람코가 지금 이제 공모 자금이 막 몰리고 있을 텐데 이제 공모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분명히 엄청난 자금이 쏠리겠죠. 국내에서도 뭐 얼마 전에 공모했던 NH 프라임 리치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900억짜리에 7조 7천억이 몰렸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몰릴 거예요. 그 자금들이 이제 풀리는 시점에 수급이 유입이 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율의 위치도 복합적으로 봐야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대세 상승기를 맞으려면 환율은 땅굴을 파고 내려가야 돼요. 환율이 내려간다 라는 거는 원화 강세가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돈이 유입이 돼서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수출이 엄청나게 잘 돼서 외화가 쑥쑥 들어온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의 시장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약간의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큰 틀에서 시장의 변화는 12월 15일 이후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지하시면서 뭐 힘들더라도 뭐 물려있는 종목들 그냥 들고 가시고 힘들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은 오늘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환율은 크게는 하락을 안 했네요. 약간의 이제 괴리감이 좀 있고요. 전일 외인의 매도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오늘 코스닥에 거의 사상 최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수세가 어디로 쏠리는지 저희는 방향을 읽고 대응을 해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셀트리온 이렇게 반등할 때 셀트리온 당연히 한 5% 올라야죠. 이 정도 반등을 주면요. 그럼 코스닥 레버리지도 한 6% 올랐어야 돼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랐어야 되는데 사실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 걔네들을 제외한 전체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시장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브라보레아 이제 IT주를 어제 전부 다 편입을 해서 들고 온 거예요. 카메라 모듈, 옵트론텍, 그 다음에 PCB BH, 그 다음에 5G면서 휴대폰 부품주로 봤던 서진 시스템, 이렇게 말 그대로 IT 섹터에 집중을 하려고 들어온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장초에 전일 강했던 젠백스 계열에서도 오늘까지 이슈가 엄청 강하게 갔습니다. 어제 드라마틱하게 시장에서 마이너스 27%까지 빼고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리고 또 상한가를 부시는 그런 행동까지 했던 그 젠백스 자체가 아무래도 어제 흔들기 마지막 매집 오늘 슈팅 내일 한 번 더 쏘고 마무리 불꽃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쪽 섹터 너무 달라들지 마시고요. 월요일날 그 외에 제약바이오는 장 초에 어제 급락으로 인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 주도 섹터는 IT가 꾸준히 올라갔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장 막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오늘 비교적 큰 수익을 좀 났는데 이 김찬민 씨 CT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관련주들 몇 개 없잖아요.
관련주도 뭐 제일바이오, 뭐 알리코제약, 진바이오텍 등 후반에 엄청나게 또 수급을 몰고 급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도 수급을 보면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코멘트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IT 섹터 순환매가 진행이 중입니다. 무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요. 폴더폰 너무 높은 거는 사실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후발로 올라가는 거. 카메라 모듈 쪽도 MC넥스는 급등했기 때문에 덜 올라간 거. 비메모리 섹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돌아갔고, 나중에 이제 인텔 쪽이죠. 인텔 쪽.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사업부를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독립사업부가 튀어나오는 부분에서 또 호재를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또 강자 DB하이텍이 또 엄청나게 또 올랐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섹터 아직 안 죽었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수급 보면서 이어갈게요. 오늘 수급 보시면 사실 웨이는 코스피는 그렇게 뭐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쏘쏘 정도로만 볼 수 있었고, 오랜만에 개인이 양매도가 좀 크게 나왔죠. 4,400억 정도.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CD 주문, 프로그램 주문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이미 계획된 매매가 코스닥에서 진행이 됐네요. 4천억 가까운 매매가 진행이 됐고, 보면 주 수급은 어디 있냐 하면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통신 섹터, 뭐 기계 장비, 우량 중소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쪽으로 돌 거고 계속 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푸세 배팅을 해 놓으니까 오늘 시장을 때려버렸어요. 만약에 또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치를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될 시기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외인이나 기관은 사실은 합성을 합니다. 합성. 풋과 콜을 섞어서 하는데 개인들은 그걸 잘 안 해요. 일방적으로 해서 한 방향에서 큰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또 수급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갈게요. 일단은 코스닥 한번 보죠.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5일선을 일단 탔고, 이 부분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어요. 정말로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좋고 좋은 이슈가 나와서 갭을 들어주면 말 그대로 아일랜드 갭이 생겨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약하게 올라가서 이런 구간에 여기 이제 11선이 있을 건데요. 11선이 좀 빠졌네. 이 구간이 11선이니까 올라가면서 11선 저항을 맞고 이런 거죠. 반등은 짧고 맞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5일 동안 보낼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금요일 날 뭔가 이슈가 있고 12월 17일 날 월요일 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다음 주죠. 언제야? 제 3주 목요일 19일. 다다음 주 12월 19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춰서 뭔가가 크게 변화가 될 거예요. 변곡점은 16, 17, 18일이 되겠네요. 앞으로 8거래일 동안 여기서 어떠한 모습을 그리다가 시장은 날아갈 수도 있고, 시장은 직전 저점 부근까지 와서 여기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간다라는 걸로 지금 시장을 판단을 하고요. 종목 볼게요. 종목 삼성전자를 먼저 좀 보죠.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포도시 이때 깼던
갭을 메웠습니다. 삼성전자는 기관계에서 강력한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금융투자 쪽, 그다음에 연기금에서 물량을 받는 거는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연말 배당 성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래서 삼성전자는 배당락이 있을 때까지는 크게 무너지지 않아서 지수가 급락보다는 삼성전자의 횡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지켜준다면, 예전에 HLB도 그 말을 드렸죠. HLB가 지켜준다면 제약바이오가 살 거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약바이오가 힘들 거다. 삼성전자가 지켜진다면 IT가 살아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IT도 힘들 거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도록 하죠. SK케미칼 반등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들어갔다가 약손절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월요일까지 한번 보죠. 월요일까지 한번 보고 이 자리에서 양봉 하나 빼주고 돌리는 반작용이 나올지, 쇼커버링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요. SK바이오랜드 또 똑같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그런 종목들 있죠. 한진칼이라든지 눌림목의 끝판왕들 굉장히 괴로워요.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괴롭다가 이제부터 뭔가를 만들어가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만들어가는 시점을 찾아야 되고, 5일선에 적어도 쌍바닥을 확인을 해야죠. 이런 구간이 쌍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러게 해서 뭐 이렇게 올리는 부분, 되돌림 파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주도주급을 보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오늘 단기 매매를 좀 했어요.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장초에 이제 이쯤에서 좀 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팔고, 여기에서 사고 팔고, 이 다음에 이제 이게 5일선 라인을 깨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을 첫 번째 들어갔던 타점이, 이 타점은 5일선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5일선이 8,060원 정도, 여기를 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갔고, 이 부분에서 밀렸길래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좋은 공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마지노선 구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선 ENT는 종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하죠. 이 상태에서 계속 만들어 가다가 뭐 돌파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추세를 만들어 가고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21선까지 다 올라왔네요. 그럼 뭐 이 하단을 뭐 기준으로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이 장기 평선 이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타서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실적이라든지 중장기 투자로 좀 묵혀도 될 걸로 보여서 지속 언급을 드립니다. 호텔신라는 사실 이번에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좀 소외받는 부분도 있고, IT 섹터 쪽으로 자금 많이 몰렸는데, 이런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구간 내년까지 봐야 돼요. 내년까지 어차피 춘절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면, 내년까지 보면 이 상태에서 최소한 이 자리는 간다라고 보여져요. 돌파가 된 추세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잠깐 밀었다가 움직이니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량주는 이렇게 보고, 한솔테크닉스
지속적으로 괜찮네요. 수급도 지속적으로 양호하고요. 이거 우상향 패턴으로 쭉 갈 것 같아서 5일선 매매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오늘 시초가 밑에서 딱 이 자리에서 잡아서 그냥 끌고 갑니다. 좀 아쉽네요.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옵트론텍하고 서진하고 BH 중에서 했는데 뭐 장중에도 한 4.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위지에 있는 저항에 좀 받아서 추가 상승을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지금 시장이 리스크하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옵트론텍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얘는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고점까지 가는 모습 나올 것 같고 BH도 괜찮았죠. BH도 상당히 흐름 양호합니다. 여기서 추세 바꾸면 오히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세 종목. 그리고 오늘 AP 시스템도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됐는데 매수를 좀 못하고 넘어갔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추세 종목이고요. 추세 하단에 다시 타 있기 때문에 이 돌파를 만들었던 지점에 중심목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세요. 급격하게 떨어진다.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 하단에서는 그냥 받고 물려있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자리 떨어지면 만약에 악재가 터져서. 그 다음에 빅텍, 스펙코. 북한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서 빅텍을 말씀을 드렸죠. 빅텍도 얘는 매매를 못했네요. 오늘 매매한 종목이 이런 종목들을 못해서. 그 다음에 스펙코도 아래꼬리 다 달았죠. 다음 주 지켜봐야 되겠어요. 북한하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돼 있고 트럼프가 이번에 나토 할 때 방위비 이야기에 플러스해서 니네 방위비 안에 그럼 관세 올려 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점이 관세와 방위비 간의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동양 EMP도 지금 고가놀이 패턴들 잘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실적은 좋고. 그 다음 DR텍은 오늘 조금 노렸는데 8,000원 1,800원 이하를 노렸는데 이게 끝내 안 줬어요. 1,800원 이하를. 다음 주에 봐서 시가 형성의 위치라든지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이 21선 기준을 좀 잡으려고 해요. 이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지금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가는 올려가고 있고요. 종목이 저가는 훼손을 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진짜 잘 가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훼손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파동은 이거는 소파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주파동 잡고.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날 12월 2일 월요일날 이거 시가 베팅 한 종목이에요. 방송에서도 있었고요. 그때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잡아서 매도 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 원래 시가 베팅한 종목이 나중에는 수익 매매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잘 봐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큐브엔터도 고가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요일날 방송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항상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이평선의 쌍바닥 패턴이 나왔다. 조금 늦게 봤을 뿐이에요.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계속 소개하고 매매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평선이 N파동 그릴 때 한번 봤었고요. 5일선 위에서. 그리고 여기서 빠질 때는 안 보죠. 대신 5일선을 탈 때. 근데 타고 이게 뭐냐? 쌍바닥이 나왔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평선의 쌍바닥은 잘 안 나오는 패턴입니다. 말 그대로 고가를 지금 잡아주고 있다. 쓰리바닥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쓰리바닥은 이게 올라가면서 짝꿍댕이 쌍바닥이 나오면 이거 돌파시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딜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얘 쪽에서. 그래서 큐브엔터도 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지난번에 뭐 안내 드렸던 그 12월 달 네, 라이브 회원 관련해서 공지를 올렸거든요. 공지를 방금 이제 올렸는데 미리 그 입금을 주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매매 많이 안 할 거예요. 많이 안 할 거고 아무래도 이제 다시 시장을 봐야 될 거는 12월 17일부터 이제 조금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시장 반등할 때 시장에 대한 대응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 기간은 이제 입금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무료로 일주일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이 구간에는 공격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서 뭐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하고 뭐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갖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은 12월 17일부터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오시면 그 기간은 다 무료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일요일날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